네, 지난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관련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한바탕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난무했던 이른바 구명 로비설이 사실로 거의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요. 자,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의혹의 실체도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청문회도 국회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국회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견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자, 대표님 국회 이제 개원하자마자 개혁신당의 또 간판이신 원내대표를 맡으셨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쉬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개원 초에는 좀 예. 이렇게 적응도 하고 또 각 당의 지도부가 아닌 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각 당 지도부의 의견을 좀 따라가면서 네. 이렇게 다소 이렇게 뭐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의정 활동을 그렇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저희 개혁신당은 뭐 저나 이준석 대표나 이주영 의원이나 이 최소한 1인당 1당 10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분주하게 초반부터 쉬지 예. 못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일당백의 정신으로 부딪히면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요. 아유, 그래야죠.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 이 마음 좀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아이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애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당백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 개혁신당이 뭐 여러 지역의 그 당선자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관계로 네. 제가 특히 지역적으로는 우리 호남, 특히 그럼요. 우리 광주 전남을 또 열심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서 꼭 열심히 네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죠. 지난주 임성근 전 해병 사단장의 이과 관련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한바탕 요동을 치고 있고요. 그동안에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들 대표님께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처음 녹취 파일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조금 허풍을 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뭐 해병대 사령관을 VIP로 지칭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럼요. 변명을 내놓는 걸 보면서 네. 이거는 뭔가 좀 실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임성근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일개 사단장에 대해 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여러 차례 국방부와 통화를 하면서 무리하게 구명을 했던 뭔가 그런 좀 사정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결국 이 중심에 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다소 참담한 의구심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고비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특별검사에 의한 제대로 된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이 특별검사의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만들고 있는 요즘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네. 자, 임 전 사단장이 이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본인은 완전히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들, 유튜버들에게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묻겠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뭐 경찰에서만 무혐의로 빠져나갔을 뿐 또 검찰 단계에서는 보안 수사나 여러 가지 또 아직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럼요. 상황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사실 어쨌든 공직자가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 나왔지만 향후 검찰이나 또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그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임성근 사단장의 법적 책임과 별개로 본인이 사실상 그런 무리한 어떤 수색 작업을 지시한 지휘관으로서 도의적인 또 지휘 계통상의 책임은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최소한 정말 느끼고
제대로 사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정말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언론을 협박한다? 저는 요즘 참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뭐 그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이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졌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넓게 보면은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이 159분의 서울 시민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그 업무 풍토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저는 예.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거기에서부터 좀 단초가 제공돼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좀 배짱 아닌 배짱을 튕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는 시초로 보고 계시는데, 자,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23일 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고, 자, 우리 개혁신당은 좀 어떤 입장이신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공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요. 저희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정당보다도 특히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신속하게 회복돼야 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항상 최혜병 특검법은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제가 이건 개혁신당 당론은 아니지만 네. 제가 원내대표로서 나름의 중재안을 낸 게 있습니다. 지금의 최혜병 특검법은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 특검 안 받겠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뻗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 같은 제3자적 입장에 있는 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적 요소를 덜어낼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해둔 상태이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본인들이 추천해야 된다라는 게 완강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오히려 본인들의 추천 몫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결단을 해주셔서 네. 지금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 논의가 많이 무르익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의 추천이 아니라 제3자가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같은 한동훈 안 또는 천하람 안에 따른 특검법이 추진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류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한 5명 가량은 현재 기준으로도 천하람 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다면은 51개 의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제3자 추천을 통한 최혜병 특검은 가능하지 않겠나. 상당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꽤 가능성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여당 입장에서 또 다른 당 입장에서 약간 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원만하게 절충안을 좀 찾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최혜병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고 숨지게 됐고 순직을 하게 됐고 또 이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내는 게 1차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점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야당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요청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쳇바퀴를 어느 순간에는 끊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나름의 중재안이나 타협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일이 예. 되도록 해야 그러니까요.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지혜를 모아 가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자가 이슈가 또 다시 재불거졌는데 이런 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김건희 여사 측의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하, 의도적이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본인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안 받아줬다라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네. 공유를 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내지는 김건희 여사 측의 동의가 없이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사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왜 지금 타이밍에 공개했겠습니까?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한동훈 후보가 결국 반윤 후보다. 대통령과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는 후보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친윤 성향이 있다고 하는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전당대회 개입이죠.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데 좀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사과가 하고 싶었으면 왜 지금은 안 하는가? 그렇죠. 예. 대통령 부인께서 예. 배우자께서 그렇게 사과가 하고 싶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아서 못한 거라면은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그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뭐 사과했었어야 된다. 그랬으면 몇 석 더 얻을 수 있었다 얘기하는데 예. 왜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라는 발언 안 합니다. 그럼요. 예. 사과하고 맞습니다. 그럼 이 문자는 일단락 냅시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결국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동훈 후보 공격하기에만 지금 눈이 시뻘개져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심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결기가 있다면 대통령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정치적 행보에서 좀 차별화를 보여줘야 하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렇죠. 취지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제가 요새 한동훈 후보를 보고 있으면요. 좀 웃기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석열 아바타 같아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동훈 후보를 생각할 때 검사 후배고 윤석열 그럼요. 대통령 덕분에 법무부 예. 장관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좋게 말해서 황태자, 좀 나쁘게 말해서 그럼요. 아바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끔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놓고 보면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를 지금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요.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석열 아바타, 이 얼마나 모순적인 아하.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 분 사이에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일십을 했네 마네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티격태격을 할 게 아니고 네. 이왕 서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갈라서고 한동훈 후보도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죠.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하.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게 뭡니까? 최장병 특검법 찬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때 원론적인 찬성 의견 내놓고 막상 표결하고 뭐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이 눈치 보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대통령 눈치 보는 그만하고 본인 소신이나 국민의 민심에 맞게 한동훈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좀 그렇지만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부분 아니면 꼭 특검법들이 아니더라도 조금 야당과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정책적 행보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 눈치 보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싫어하는 윤 대통령 아바타로 이상한 상황으로 남게 되는 그렇군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이제서야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이해가 확 와닿습니다.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아바타라는 이야기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좀 정치적인 색깔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최근에 문자를 보내는 와중에 뭐 댓글팀이라는 이런 또 단어가 또 등장을 해서 굉장히 또 이거 뭐 댓글팀을 운영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 아닌가 이런 또 유탄이 또 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댓글팀의 실제로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재밌는 것은 예.
문자 공개를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내지는 마음이 급했으면 예. 댓글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자를 공개를 합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댓글팀. 그게 일단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측의 급한 마음이 일단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당의 당시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하면서 완전히 실체가 없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뭔가 실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최근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평론가나 뭐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 굉장히 빅마우스인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전파하는 여론 조성팀 내지는 여론 관리팀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시절부터 뭔가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튜버나 평론가나 아니면 여러 어떤 조직을 동원한 네. 그런 여론 조성 업무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딱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뭐 실체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의혹만 그러나 있을 뿐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공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네. 이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결국은 뭐 특검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익 제보를 통해서든 결국은 밝혀지게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셈이 돼버렸군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여론 지표에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바로 결선 없이 1차에서 과반을 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게 그렇군요. 이 문자를 공개한 분들의 의도일 예. 겁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대통령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 나아가서 대통령 배우자와 사이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면은 뽑는 게 조금 망설여질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데 워낙 지금 뭐 다른 분들이 뭐 원희룡 후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치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좋지 지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 이걸 끌어당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더 번지고 있다라고 예. 하는 영남권 국민의힘 후보들의 또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분명히 한동훈 후보에게 어느 예. 정도 악재는 맞다. 다만 이게 얼마나 클 것이냐는 예. 결국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뭐 윤상현 후보 다른 분들의 퍼포먼스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1차 투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우리 대표님의 좀 예상이신가 보네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여론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좀 싱거운 또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 뭐 투표라는 것도 모르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국회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탄핵 청문회인데 이 윤 대통령 관련 탄핵 청문회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과한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탄핵 청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 배우자 부르고 뭐 5만 사람 불러가지고 증인 선서 받고 청문회 한다. 이거 솔직히 과한 거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입장 바꿔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런저런 의혹 제기나 이런 게 있다 해서 대통령 가족들 불러가지고 또 대통령의 주요 그 참모들 불러서 네. 선서 받고 청문회하고 이런 거 하면은 민주당도 당연히 이거 말이 되냐라고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한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엄중한 절차를 다룰 때 국민들의 청문회 이렇게 얹어가지고
국회에서 법사위가 막 이런 그냥 신문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가볍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더욱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느끼는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좀 과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좀 과한 면이 있다고 해도 국민들께서는 반발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많지는 않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국민들께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래서 저는 예. 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눈밖에 났구나 이걸 다시 못하고 한번 느끼고 있다. 있습니다. 네. 진짜 못해도 너무 못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천하람 대표님의 당과 관련된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24일 당원 투표로 현재 당명을 계속 가져갈지 그렇지 않으면 바꿀지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네. 당명을 바꾸시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통합을 할 때 예.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을 계속 쓸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 또 한국의 희망으로 당명을 변경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예. 또 각자 생각이 다른 면들도 있어서 네. 결국 전당원 투표로 깔끔하게 결정을 좀 지으려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라는 게 워낙 이제 또 많이 입에 배워서 국민들이 또 각인이 돼 있는 또 당 명칭이라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뭐 당명 결정된 계속 건 쓸 수도 아니니까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개혁신당 뭐 비록 교섭단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의원을 확보하신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또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는요. 어떤 네. 좀 정치적 가치를 두고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고 싶으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요, 자유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의원들은 뭐 누구 머리에 끈이 달려가지고 누가 잡아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국민들께서 이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영혼 없이 싸우고 있을 때 그래도 최소한 개혁신당이 하는 얘기는 영혼이 담겨있고 소신이 담겨있는 얘기구나 네. 느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원함도 느끼시고 또 어떨 때는 그래 개혁신당이 하는 얘기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감도 느끼시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네. 있습니다. 아마 그 역할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님의 역할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40에서 50% 정도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스피커로서의 역할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또 변호사 출신으로서 기재부 상임위를 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기재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재위는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을 살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하락세로 가지 않도록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도시국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저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대표님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요즘 뭐 정치가 참 힘들다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개혁신당은 의원 전원이 80년대생으로 구성된 젊은 정당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젊은 패기로 또 저희가 정치 세대 교체의 마중물이 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우리 광주 전남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젊어져야 된다 생각하신다면은 저희 개혁신당에 많은 관심과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슈가 또 국민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에 또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고 시원한 말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